중학교 2학년 때 윤리 선생님이 문학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좋은 시들을 이따금 칠판에 적어주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받아 적었던 시가 강은교 시인의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였는데요. 그 시를 이렇게 베껴 쓰는데 몸에 이상한 화학작용처럼 그런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편의 시가 이렇게 사람의 몸과 영혼 전체를 움직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신기했고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강은교 시인의 시집을 용돈을 털어서 샀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옆에 시집들을 차례로 보게 되고, 알지 못할 어떤 매혹을 느끼면서 그 시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이 비슷한 걸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를 쓰게 됐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땡땡이를 치고 혼자 이렇게 해찰하면서 돌아다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길에서 보았던 사람들, 사물들, 자연, 풍경,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시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한 20년, 30년 하면 굉장히 익숙해지고, 잘 알게 되잖아요. 근데 시는 제가 시인이 된 지 이제 25년이 됐고, 청소년기부터 하면 거의 한 40년 가까이 시와 부대끼고 사는데도 시를 쓰면 쓸수록 시를 잘 모르겠고, 늘 낯설고 그래요. 그게 시를 쓰는 일의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또 그게 매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쓰는 방법을 다 알아버렸고 시의 신비를 다 알았다면 아마 더 할 일이 없었을 텐데, 캐도 계속 뭔가 나오는 화수분처럼 시는 어떤 삶의 신비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또 감추기도 하고, 또 시가 그만큼 또 함축적인 어떤 장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를 또 여러 사람이 읽으면 각기 다르게 읽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 또 쓰면 쓸수록 뭔가 더 목마르게 만드는 그런 모호한 세계, 이런 게 시의 매력 같아요. 땅끝이 원래는 이제 해남에 가면 성지라는 곳이 땅끝이라고도 흔히 하잖아요. 근데 또 완도에 가면 또 땅끝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끝은 굉장히 세상에 수없이 많은 거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어떤 마을로서의 어떤 땅끝보다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어떤 어려운 지점들, 고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땅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대비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어떤 땅끝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런 어떤 삶의 절박함 속에서 맞게 되는 땅끝, 그것의 차이 같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고요. 이제 특히 1년에 보면 그네를 타고 그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계속 발을 구르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던 동네가 굉장히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 아름다움에 대한 그 특별한 그 매혹을 잘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네를 차고 오르면 저 너머에 있는 그 노을 속으로 풍덩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살던 작은 마을 너머에, 저 너머에 땅끝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노을을 보다 결국은 한까매질 때까지 그네를 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낭만적으로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던 것과 실제로 자기가 찾아 나서지 않았지만 부딪히게 되는 삶의 막다른 골목, 이런 것 속에서 어찌 보면 진정한 땅끝을 이제 뒤늦게야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요건 땅끝이라는 지점과 땅의 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의 차이도 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태로움 속에 늘 어떤 아름다움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뭐 그런 것들도
이 시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많았죠. 살면서 어려운 때마다 이제 더 이상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았고요. 그것을 이 시에서는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라고 하는 말, 그리고 또 뒷걸음질만이 이제는 허락되었다. 이런 어떤 상태.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가족들이 많이 아파서 오랫동안 이제 병간호를 해야 됐다든가, 또는 빚에 몰려서 집을 다 잃고 이렇게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었다든가, 그런 시절들을 겪으면서 그런 땅끝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이 또 겸허해지고, 또 남은 것들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되고 그랬던 것 같고요. 우리가 한번 해안선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파도가 들어올 때마다 매번 이렇게 젖어 있는 부분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것이 어쩔 땐 더 깊이 우리 내부로 들어왔다가 또 좀 덜 들어왔다가, 그런 마음의 해안선을 그리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그 일들이 우리에게 남기는 어떤 마음의 자리들을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 고통이 또 우리에게 남겨주는 선물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도전하고 많이 실패해라, 그런 것을 권하고 싶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별로 못 그랬거든요. 그래서 맏딸이었고 좀 내성적이고, 그래서 혼자 생각은 많았지만 뭘 많은 걸 시도하거나 직접 부딪히거나 이러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러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 뭔가 무모하더라도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시도해보고 기꺼이 실패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훨씬 더 강하게 또 풍부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